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네, 5월 18일 수요일 오전 7시 22분입니다. 네, 늦잠을 잤습니다. 네, 뻔뻔스럽게 아예 대놓고 했는데 어제 이제 서울에 다녀왔어요.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원주 이제 기업도시 오는 막차를 타고 왔거든요. 막차가 이제 오후 8시 30분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막차예요. 그 시간까지 이제 뭐 여러 사람들 만나고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오니까 이제 피곤하더라고요. 또 이제 막차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없으면 음, 또 이렇게 너무 지체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끝나는 시간을 정해 놓으면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귀가할 수 있다. 또 1시간 만에 오더라고요. 네. 여기 원주 기업도시 도착하니까 9시 반 정도 좀 됐는데, 네. 그래서 6시에 방송을 독서 자리에 앉지 못했지만, 음, 1시간 반이 지나도 독서를 하는 게 낫다. 네, 그렇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네, 늦었다고 생각해도 하면 됩니다. 어제 음, 낮에 오후 2시에 그 애플스토어 이제 가로수길 점에서 50대 이제 후반, 50대 중후반 그 같이 시니어 독서 지도사를 배우는 선생님과 음악을 만드는 수업을 들었어요. 아이패드로 이제 게러지 밴드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이제 만들었는데 새롭게 배우는 것들 이제 좀 이제 만 55세 이상 되는 분들을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 인생에 무언가를 하기에 늦은 나이 아닐까? 아닙니다. 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패드 자체를 처음 써보시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르치는 어떤 그 사람이 굉장히 또 그렇게 잘 유도하기도 해서 야,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주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30분 안에 집중할 수 있구나. 이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70페이지부터 틀려도 좋다라는 책 170페이지부터 읽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오늘 책 내용과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 집중력을 딴짓하기 후반부랑 또 이제 오늘 8장 수학에 관한 것. 예, 제가 수능을 보면서 수리 영역 1, 수리 1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면 예, 스카이가 가능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없을 때 뇌가 제일 계산을 잘하는 이유. 아주 재밌는 주제로 수학에 관한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에 관한 네, 어쩌면 오늘 만드는 어, 콘텐츠가 하삼독에서 또 하삼독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줄 좋은 소재가 아닐까. 그런 또 욕심도 있어요. 누가 뭐 이 유튜브를 하면서 아예 조회수가 아예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일말의 기대는 있죠. 잘 됐으면 좋겠죠. 네. 그렇지만 너무 큰 기대하지 않고 저는 그냥 저한테 주어진 30분의 독서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30분 독서하겠습니다.
네, 30분 동안 말 안 하고 책 읽었더니 목이 잠겨가지고 다시 이제 7장, 8장, 수화까지 다 읽느라고 조금 지체됐어요. 이게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8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어제 이제 읽었던 딴짓하기 뒷부분부터 그 오늘 8장 수학이라는 그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됐고요. 음, 7장 딴짓하기 이제 뒷부분. 이게 딴짓을 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강할 때가 이제 두 가지라고 이제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극이 갑자기 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상치 못한 자극이 갑자기 올 때, 휴대전화가 이제 갑자기 울리거나 카톡이 울린다거나 그런 거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SNS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소셜미디어, 그래서 뭐 페이스북을 예를 들어서 뭔가 나한테 주는 피드가 막 이제 어, 내가 예상치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그 이제 댓글을 단다는 거를 내가 예상할 수 없이 그냥 오는데, 그거를 이제 알림 설정해 놓으면 보고 싶잖아요, 당장. 그게 그 당장 보고 싶어도 그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뇌가 갑자기 딴짓을 한눈을 팔게 되는 거죠. 집중해야 될 때.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 받는 시간들을, 그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 놓는 거죠. 저희 집도 이제 홈스쿨 하면서 집에 들어올 때 스마트폰은 이제 어디 넣어놓는다, 알림 설정을 해제한다, 이렇게 문자나 전화만 알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카카오톡이나 뭐 그런 여타 그 SNS를 꺼놓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쉽진 않죠. 그게 보고 싶죠. 네. 억지로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 울린다는 사실을 확인하되 의식적으로 그 손을 그쪽으로 뻗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는 그 스마트폰의 불규칙적인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아무 때나 문자를 확인하면 그 간뇌 시상이 효율적 필터링의 능력을 잃게 되죠. 그 비서실이 망가져 버리고 아무나 그냥 뇌에 회장실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방문 갑자기 휴지파는 사람, 뭐 비누 파는 사람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원래 해야 되는 두뇌 사고를 하는 대신에 막 정신이 팔려 버린 거죠. 유튜브를 보고 계속 어, 카톡을 보고 그러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미디어 채널을 이용하라.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좀 엄격하게 적용하면 뭐 책을 쓴다거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성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대로 또 이제 영감을 주는 딴짓이 잠깐 이제 3페이지 정도 들어갔는데, 창조적인 사람들은 쉽게 딴 곳에 정신을 판다. 이 말을 듣고 위로가 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주의력 결핍, 그 과잉 행동, 충동성. 제가 바로 그렇거든요. 네. 작은 소리에도 고개가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스트레스를 느낀다. 저네요. 네. 예민한 거죠. 그럼 예민한 사람은 청조적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들의 뇌 구조는 자극에 금방 익숙해지지 못하고 막 소리나 이런 것들, 냄새, 자극을 잘 걸러내지 못하면 쉽게 한눈을 팔도록 되어 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예술가가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독특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창의적인 사람들을 보면 집중과 딴짓의 균형에 항상 유념한다. 네. 어제 얘기했죠. 집중할 땐 집중하고 30분, 40분 정도 집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문제에 집중하다가 잠시 후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산만한 환경으로 상수를 옮겼다가 다시 조용한 곳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또 카페에 가서 약간 생활 소음 같은 것들을 일부러 이제 듣는다는 거죠. 그럼 뇌가 이제 필터를 최고로 작동시켜 업무에 필요한 것을 통과시킨다. 네. 네. 간뇌 시상이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거죠.
팔자, 수학. 이제 숫자가 없을 때 내가 제일 계산을 잘하는 이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숫자는 숫자 개별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이거 숫자를 이용해서 맥락으로 활용한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 컴퓨터는 계산을 잘한다고 해서 그 계산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어요. 네, 응용할 수 없는데, 반대로 우리 인간은 그 계산 결과를 해석해서 완벽한 생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컴퓨터는 계산을 하지만 인간은 수학을 한다. 네. 예전에 어릴 때 눈높이 영어, 눈높이 수학 이렇게 하면서 눈높이 수학하면 시간 재놓고 숫자 빨리 계산하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이게 컴퓨터처럼 수학을 배웠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좀 지금 달라졌겠죠? 우리 뇌는 그 숫자, 특히 큰 숫자에 매우 취약하다. 계산도 잘 못한다. 그로 인해 우리 뇌는 최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 뇌는 패턴과 이미지와 연관관계로 사고한다. 계산을 척척 해내는 기계라면 우리 역시 컴퓨터와 다름없이 그 상상력이라고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이제 숫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맥락이 없으면 그 숫자 3을 주어주면 뇌는 그걸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이제 해석하는데, 그럼에도 뇌는 숫자 3을 처리해서 2보다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죠. 인간은 그 숫자를 주변의 다른 사물처럼 인지하는 겁니다. 배버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관이죠. 뇌 직관을 활용해서 뭉뚱거리로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감자칩을 처음에 한 개 먹어요. 한 개죠. 1이죠. 다음에 두 개를 먹으면 2죠. 그럼 두 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39개쯤 먹으면 양심의 담이 무너져 40개나 41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이어트 할 때 배버 법칙이 실용적인데, 그 몸무게가 이제 120kg인 사람이 있으면 최소 한 3kg는 빠져야 살이 빠졌다고 느끼는데, 이제 50kg 몸무게면 아침에 화장실만 다녀와도 몸이 가뿐하다. 네. 자세히 세워보지 않아도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를 다른 전체와 연관시키는 거, 맥락을 이해하는 게 배버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리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클수록 그 둘을 더 쉽게 분리시킬 수가 있죠. 이제 보면 이렇게 눈으로 딱 봐야 돼요. 이거는 111, 11100, 그러니까 11,100을 11110으로 바꾸면 잘 눈치채지 못하죠. 거의 비슷하니까. 공만 하나 바뀌니까. 근데 이제 1110을 45879로 고치면은 뇌가 금방 들통나고 말죠. 우리가 숫자를 이미지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직관적으로 활용하는 뇌 부위가 그 두정엽이라는 곳인데, 덕분에 우리는 큰 숫자,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산의 규칙을 확대하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죠. 숫자에만 집중하는 계산은 컴퓨터에게 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쓰라는 거죠. 효율적인 숫자 계산은 뇌의 강점이 아닙니다. 인간은 숫자가 아닌 패턴과 이미지로 생각하죠. 숫자와 기호를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에게 가치와 정서적 의미를 띠게 된다. 결국 감정으로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행동의 변화가 된다는 거죠. 뇌의 언어에는 패턴과 감정이 가득하고 그 사실이 우리 행동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애플이 절대 이제 하드웨어의 기술적 세부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예전에 보면 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홍보할 때 몇만 화소, 몇천만 화소, 몇억 이렇게 했었는데 그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폰으로 연락을 하고 가족 사진을 찍고 멋진 아이디어를 세상과 나눌 수 있다는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면 아주 이제 드라마틱하죠. 추상적인 숫자는 심금을 울리지 못해요. 어떤 모금 활동을 할 때 통계를 보여주는 것보다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모금 활동이 훨씬 잘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죠. 인간은 숫자와 데이터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다. 우리만이 숫자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숫자, 결국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인간은 그걸 맥락으로 활용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또 결국 컴퓨터는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 안에서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그 규칙과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뇌가 있다는 것이 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좋은 날씨에 독서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러 가야겠네요. 딴짓을 하고 또 30분 독서했으니까 1시간 운동하고 또 알차게 하루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의 감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